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2일 오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이준석의 운명, 이준석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하고 언론들이 그 헤드라인을 뽑는데요. 그놈의 운명 진짜 크게 영향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이준석이가 징계를 당하든 안 당하든 큰 영향이 없어요. 큰 물줄기에서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한 1, 20분 찍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징계를 해서도 안 되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영상이 징계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구조인데 일단 오늘 저녁에 징계위가 열리는데 이준석을 징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운명의 날이라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키고자 하는 또 보수를 개혁하고자 하는 고고TV 생각에는 이준석을 오늘 밤에 그 징계위에서 징계 못할 것 같아요. 징계해도 상관없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징계해도 상관없는 거는 남초록 대표님, 남성호 대표님이 보름 만에 한 번씩 보내주는 후원금을 오늘도 받았는데요. 너무 미안합니다. 거의 뭐 고고TV가 지금 팽을 당했어요. 보수 우파들한테. 남초록 대표님이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힘든데요. 견디기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남초록 대표님이. 그 보수가 혁신돼서 좌파를 치고자 원하는 그 남선호 대표님이 답답합니다. 저도.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전욕이라는 게 마귀 같은 애가 자꾸 튀어나오죠. 전욕이. 이것도 재산이 막 7, 80억 되면서 큰 유튜브 하면서 억으로 깔아가지고 이준석, 유승민 죽이면서 특히 이준석을 죽이면서 박근혜 죽이면서 돈 버느라고 흡혈귀가 돼 있어요. 이게 전욕이라는 게 아주 혐오스러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새벽 1시에 이준석이는 김철근을 보냈나? 스스로 보냈나? 최소한 당원권 정지를 해라. 네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 이게 자유우파 유튜버라고 이게 자칭을 하는 것들을 제가 쓰레기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치 공학도 아니고 공작도 아니고 정치 줄기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늙은이들 데려다니면서 어그로 끌고 정오와 갈등을 유발하면서 그것도 우파 내에서 돈 벌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쓰레기들이에요. 그 가세현 김세희 그놈아는 오늘 저녁 7시에 국회에서 이준석이의 그 징계가 열린다 하니까 거기 가서 생방송을 하겠대. 그런 것들은 쓰레기도 못 돼요. 뭐 무슨 호텔에서 무슨 룸사롱으로 들어가는 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준석이가 그 뭐 호텔에 유성호텔이죠. 거기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뒤에 누가 따라간다. 그 김상진이란 놈이 뭐 데려다 주고 또 여자가 따라간다 이런 걸 한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아니 이것들이 진짜 웃겨. 과거 하루에 20년 전 10년 전에 고고TV가 한참 잘 나갈 적에 그 내용을 그 구조를 고고TV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고고TV는 룸사롱에서 2차 접대를 받았어도 절대 그 짓은 안 해요. 저는. 그 옆에 접대부 여성이 고고TV는 0.01%를 다는 사람이에요. 0.01%를. 1%가 아니고. 너무나 그 미인들이 많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닙니다. 걔가 뭐 50만원 줬다 그러죠? 그 이 쓰레기가 말하는 게. 50만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수천만원짜리 돼 있어요. 그런 애들은 미리 그 계획을 잡아서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준석이가 그런 데 갔다 안 갔다는 것은 그거는 징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고고투베이는 그렇게 0.01%를 다니면서도 손 한 번 안 잡았어요. 술 따라라. 노래 불러라. 그 정도뿐이 안 했어요. 같이 그 노래도 안 불렀어요. 하여튼 그렇고 아주 쓰레기들이야 이 새끼들이. 기자 출신, 변호사 출신, 정치학 박사 출신 이 새끼들이 아주 쓰레기들이야. 지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허리 밑에를 갖다가 들추기 시작하면은 그건 정치가 망합니다. 이준석이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한니발을 끌고 나오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그 말기는 아니다. 로마 제국의 그 원로원의 원래의 원로원들의 저항을 못 들고 한니발이가 도망 다니다가 객사하죠. 객사.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명장이라 그러는데, 명장이라는 것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일부러 만드는 거에 많아요. 그러니까 준석이가 포인이 전쟁보다도 더 어려운 게 원로원 내의 정치 싸움이다. 준석이는 한니발 같은 명장으로 돌격하는 명장으로 이때까지 정치 역정을 다 뚫고 왔고 대선 지선을 이겼다. 한니발 같이 대선 지선을 이겼다. 근데 원로원, 국힘 꼴통들과 윤핵관들과 외부의 세력사인 음의 세력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공격에 처해 있다 하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역사적인 인물, 과거 수백 수천 년 전의 역사적인 인물을 갖고 나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후하게 취급하거나 허상에 빠졌거나 또는 자기가 위험한 것을 갖다가 자꾸 말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 문재인이라는 놈이죠. 태종이라고 그랬다. 세종이라고 그랬다가 그죠? 그런데 반대편은 선조라고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변희재 이놈한 애가 똘끼가 좀 있는데 애가 착해. 변희재 보니까. 변희재는 비유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한대만은 나중에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간 친구고 처칠과 같다. 2차 세계대전을 승들이 끌었는데 그 최고의 명재상 갑자기 또 이름이 안 나네. 그 사람에 의해서 선거에 패배하고 처칠은 물가앙등 때문에 경제 실패 때문에 쫓겨났다. 너는 처칠과 같다. 처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준석 팬들이나 이준석 아닌 팬들이 한신이다. 한신. 이준석은 한신이다. 한신도 아니에요. 한신이 한고주로 도와가지고 환나를 세우지만은 후에 여후라는 애한테 살해당하죠. 그죠? 그리고 한신이 절치부심, 와신상담 이걸 대명사죠. 출세하기 위해서 말이야 지역 토우한테 말이죠 가랭이 사이를 갖다가 기어들어가면서 후위를 도모하고 나중에 황후한테 안기죠. 그죠? 그러나 황후는 그가 명장 한신을 갖다가 이용해먹고 황후는 한신을 대우를 하지 않죠. 그러다가 한신이 결국은 황후를 무찔러 버리죠. 근데 나중에 황후는 여우한테 죽어버리죠. 역사적인 인물을 갖고 나오면 공격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이준석은 누구와 같은가? 정도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정도전 고려말 조선 초에 역성혁명가죠.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그 태조를 갖다가 반석에 올려놓고 이방원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제거당하죠. 새누리당이 무너진 거를, 미통당이 무너진 거를, 자한당이 무너진 거를 이준석이가 단기 필마로 어느 정도 선거에 도움됐고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대선과 지선을 이준석이 이겼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이 있죠. 근데 대선 지선 이기자 이방원이라는 놈이 태조의 건국을 확실하게 하자. 정도전을 날려버렸고 죽여버렸듯이 이준석이가 말하는 그 고대 로마 정의 그 원로원들이 이준석이를 갖다가 팽을 시키려는 거죠.
정도내로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 현실적인 정치로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여당 대표의 잔혹사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뽑는데 그 황우여 어당팔이라고 그러죠. 황우여 어제 윤석열 원로 고문들 만날 때 20명 안에 낀 황우여 어당팔 관리형이었죠. 그리고 철저한 간신이었죠. 어당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꼴 당하는 거야. 박근혜하고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죠? 어당팔만 임기를 지켰다. 나머지는 다 선거라는 것은 지면은 대표들이 다 물러나니까. 그럼 황우여가 아니라 김무성 같은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준석이가. 김무성이가 진박의 경상도, 대구 또는 강남 알바케 할 적에 도장 들고 나르샤를 했는데 그 이후에 김무성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죠. 김종인, 김무성이 1등 공신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이명박도 일조를 했고. 근데 그 정권 중반이 넘어가고 총선에 앞선부터 180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박근혜가 그 당시까지는 크게 잘못한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진박친박을 갖다가 그 진박친박들이 쉽게 말해 지금의 윤핵관이죠. 그걸 갖다가 대구 TK 강남 다박을 열으니까 도장 들고 나르샤했다. 김무성 같은 경우는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하향식 공천을 하려고 그랬죠. 그게 실패하고 박근혜가 완력으로 누르자 도망갔구나. 도장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근데 김무성은 또 한 번 나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무성만한 정치인이 없어요. 현상을 제대로 뚫는 친구가. 사람이. 그리고 지금 이준석의 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보수를 개혁시키고 정치를 개혁시키고 정치를 혁신하고 정치 세대 교체를 한다는 거죠. 이준석이가. 그것 때문에 이준석이야말로 국힘 꼴통들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원로원이라 그러고 원로원도 못돼 그것들은. 무슨 그게 이념이 있고 무슨 그것들이 정치적인 파괴력이 있어. 국힘 늙은이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거 티보다 늙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세대 개혁, 정치 세대 교체, 개혁, 보수 개혁, 장기 집권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이준석의 목표는 희망은 국회의원 한 번 되겠다는 거야. 3번이나 상대동에서 떨어졌으니 그거 시켜줘야죠. 시켜줘야죠. 이준석이를. 근데 이걸 안 시켜주려고 그럴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그런데 이준석의 거치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를 개혁하며 혁신시키고 장기 집권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유승민까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이준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유승민 쪽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준석이 날아가면은 일단은 잠시 동안은 윤석열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는 보수 개혁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전번에 유승민의 푸 콘서트를 갔다 와서 영상을 하나 올렸죠. 이준석은 탱고를 함께 쳐라. 유승민도 탱고를 쳐라. 다 폭성이 있는 거예요. 4년 후에는 다 폭성을 깔고 이야기합니다. 고고TV는 이렇게 말할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매편이 이어지면은 대하 역사가 되고 장기 스토리를 갖다가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기록을 남기려고. 유승민과 함께 탱고를. 자, 이제 이준석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오늘 7시에 징계위가 열리는데 이거는 열려서도 안 되고 열릴 이유도 없는 것을 지금 강요하는 거죠. 바로 그 점에 문제가 있어요. 그 점에 지금 정치 고관심층들은 이준석을 지키고자 하는 20대 남자애들 그리고 이준석을 쫓아내고 죽이자 하는 60, 70, 80 늙은이들 할배, 할매, 아줌매, 아저씨 그쪽은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이에요. 이것들은 앞에 보이는 게 없어. 나이 먹어가지고
좋게 말하면 완고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 것들이야. 말씀드렸죠. 불과 6년 전에 우리가 180석의 압승 구도로서 민주당한테 입법 권력이나 대권을 주지 않을 구도였다고요. 박근혜 말기가 중간 말기가 김무성이라는 그래도 괜찮은 당대표가 있었고 그 당시 분위기는 민주당이 너무나 이상한 짓을 하고 뻘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의 본 모습이에요. 공천만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현재도 정치인 싫어, 정치인 개혁해, 물갈이 해. 항상 그런 욕망이 있어요, 국민들은. 그래서 매번 총선 때마다 60, 70%가 물갈이가 돼요. 5, 60%가, 60% 정도가. 그죠? 그런데 그 물갈이를 김무성은 밑으로부터 하향식 공천을 하고, 물갈이 해야 된다 했던 거고, 친박, 진박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는 내가 살기 위해고 내가 섭정을 하기 위해서 착각을 하고 상향식 공천을 두드려 맞다가 대패를 하게 되죠. 130석만 얻었죠. 그죠? 그 현상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지금 국힘은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 더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도 박근혜는 박정희 후광 또는 강력한 보수 우파의 결집력을 보이고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보수 우파들 60, 70, 80 늙은이들을 가지고 그거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을 뿐이고 강력한 리더십은 없어요. 현재 스코어. 그 말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말해 국정을 다루듯이 쉽게 말하죠.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깊게 말하고 관조하고 해안이 있어서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2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4년 후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윤석열 정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태위태한 정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김건희라는 사람이 또 끼었단 말이죠. 이준석은 그걸 봤을 거예요. 그걸 봤으니 목숨 걸고 나도 공천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총선에서 진다. 그러면 차기 집권도 우리가 못한다. 나는 보수주의자다. 그래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준석이가 젊고 경험과 경륜이 좀 부족하다 뿐이고 다시 김무성의 옥새 파동하고 박근혜의 완력이 그 과정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준석 같은 경우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5년 후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5년 후 대선을. 근데 윤핵관들이나 징계위는 현재가 당원들도 일부 요새는 말이지 2030 당원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 게 아니라 최소한 비슷하게 됐다고. 60, 70, 80들이 빠글빠글빠글하고 흉측한 언어로 이준석을 죽이려 그러니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쪽에 붙어가지고 이준석을 갖다가 지금 치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치 고관심청이 20대 남자들하고 60, 70, 80만 있느냐 이거죠. 진보 좌파들이 오히려 정치 고관심청이 더 많아요. 중도층도 있고 일반 국민도 고고태베이 같은 사람이 정치 고관심청 아니에요. 꿰뚫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을 징계위에 올리고 오늘 징계위를 해서 이준석을 치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죠. 그 20대 애들은 이준석만 쳐봐라. 2030 지지는 없다. 그거는 극소수야. 극소수.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걸 보고 지금 움직이질 않는다고 이 윤핵관들이나 국힘 꼴통들이 말씀드렸잖아요. 20대들이 한 14%뿐이 안 돼요. 30대까지 가서 한 29%예요. 우리나라 유권자에. 반 자르면은 14%뿐이 안 돼요. 남자애들은. 그죠? 전체 유권자에. 근데 30대들은 팽팽해. 여야 지지가. 그 14%뚝 잘라버리면은 7%뿐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투표에 나오는 것은 한 5, 60분이 안 돼요. 그러면 2, 3%가 지금 20대, 30대 남자들 2, 3%가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변을 못한다는 거죠. 커뮤니티만 놀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준석이는 경험과 경륜이 12년이면 상당한 경험은 있죠. 근데 경륜까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한니발을 끌고 나와서 한니발과 원로원 싸움을 끌고 나오는데 원로원이 다 틀린 건 아니죠. 역사의 변곡점이나 역사의 말기에 가면은 항상 부패해서 죽죠. 그 부패해서 망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나이 든 사람들, 그동안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들의 저항이죠. 변하지 않겠다. 그게 지금 국힘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6년 동안 망했으면서도 아직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이런 느낌을 이준석을 칠 수도 없고 치는 구조도 아니고 그 가세현이나 전용욱이나 이런 마귀가 전용욱 이거는 나 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아 나 얘 보면 희한해. 낯설 전용욱 이게 자기가 60대 중반이야 할머니. 그 늙은 거라서 팻말이 떼 이준석만 까면 돈을 쏘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을 보고 그게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 언론, 인터넷에 쫙 깔리는 거 쓰레기 언론들에 안 나오는 그 민심이 그 민심을 모를 리가 없어요. 정치를 한 10년, 20년 한 놈들이라면 국힘에서. 그죠? 그리고 윤리놈들도 언젠가는 정치권으로 나오기 위해서 친윤이 되어야 되고 윤핵관화가 되고 윤석열한테 붙어야 되겠죠. 그놈들도 한 자리 하려면은. 그죠? 대학 교수 그거 해봐서 뭐해? 국회의원이 차관급이고 영감님 영감님하고 따라다니는데.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적인 국민이나 국힘에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전혀 징계위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럼 징계위원회들한테도 이것들이 사회생활을 했으니 야 우리가 윤석열을 위해서 이준석을 치긴 쳐야 되는데 치고 나면은 야 이거 염려가 된다. 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일반 국민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녀석들도. 그래서 저는 오늘 열리는 징계위가 징계를 애초에 열어서도 안 되고 징계위에서 이준석을 징계해도 안 되는 거를 어거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여론조사가 이준석이가 잘못했다 잘했다 또는 이준석이를 어떻게 하나 그 여론조사 한 번도 안 나왔죠 지금. 그죠? 그런데 숨어있는 민심 숨어있는 국민들의 이 불만이 이준석을 징계하면은 국힘을 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민심이 20대 너희들 말고 임마 그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거. 세상의 중심은 지금도 주력으로 지금 여론을 주도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50대 60대예요. 특히 50대가 정점에 있죠. 50대가 뭐죠? 40대가 뭐죠? 그게 중도 진보 좌파이들이에요. 잘 들으시라고. 60, 70, 80 늙은들 이야기 말고. 그래서 못 칠 것 같아요 저는. 응? 그리고 징계를 받고 뭐 당원권 정지를 받는다, 경고라도 받는다. 그럼 이준석은 뚜껑 열릴까 뚜껑. 응? 지 말대로 흑화가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앙심을 풀겠죠. 이준석이는 그동안 12년 동안 새누리당, 신한국당, 새누리 뭐 무슨 날 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자한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거기서 말이죠. 얼마나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정치를 제대로 해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흑화됐다가 이준석이는 언젠가 폭발할 거예요. 이준석이 징계받는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 다시 나타난다니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국민이 다시 불러요. 이 의혹이라는 것이 이게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법원으로 가가지고 이준석이가 유죄를 받을 리가 없는 거야. 가세현이나 이걸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이나 이준석을 싫어하는 일베아된 2030 이놈들은 남자애들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냥 강박에 의한 협박으로 말이지 이준석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결코
시간이 지나면 진리와 정의가 이겨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릴게요. 그 해서 뭐 어쨌다고 그래? 젊은 놈이 말해 여드름 팍팍하고 이준석이가 여드름 많이 났잖아요. 지금도 얼굴에 얽혀 있잖아요. 여드름 팍팍 나고 이준석이 머리가 보면은 머리카락이 말이죠. 철사같이 쎄.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아니고. 그 말에 위로 막 뚫고 나오는 그 정력과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거 가지고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